발의한 의원을 보다 보니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함께 보여줘. 지금 뭔가 너무 빠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 오늘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시는 분도 봤어요.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첫 번째 법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참, 이 법률안 이름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발음하기도 정말 힘든데 이 내용은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챗 GPT라고 아십니까? 아우 그럼요.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물어보면 다 말해주는 그런 서비스 아닌가요? 기가 막힙니다. 챗 GPT 같아요. 네, 네. 예, 이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요 생성형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형 인공지능은요 단순한 검색을 소통이 가능한 대화 형태로 가능케 합니다. 어느 정도의 대화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할 건데 먹는 것과 관련된 단어 60가지만 뽑아줘. 그리고 그 단어의 발음 기호도 표기해주고 단어가 들어간 영어 예문도 단어당 3개씩 뽑아줘. 그런데 예문은 미국의 유명 시트콤에서 뽑아줘. 그리고 뽑아준 예문당 영문이랑 한글 뜻을 함께 보여줘. 지금 뭔가 너무 빠르고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이해하기도 힘든데요? 자, 그렇죠. 인공지능은요 제가 무슨 질문만 하면 정말 짜라라라라라락 짜라라라라락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랑 티키타카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를 공부에 활용하면 진짜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요 바로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와 연결됩니다. 네, 어떤 포인트죠? AI 디지털 교과서, AI에 기반한 학습 지원 체제 구축,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오, 그러면 이제 AI도 공교육에 도입이 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서 2025년부터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도입을 하는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재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 재정 어디서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요? 바로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요? 네, 이게 특별합니다. 정말 특별한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요 보통교부금과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돼서 교육현장의 주 재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특정 목적으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입니다. 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현재는 97대 3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0.8% 올려서 이를 AI 디지털 교육에 쓰도록 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도 훨씬 더 밝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애를 2명이나 키우는 학부모로서 이 사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요. 뭔가 안 하자니 우리 애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또 막상 하자니 내 등골은 휘고, 정말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시는 분도 봤어요. 사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어깨에 진짜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지. 진정하세요. 제발 워워.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요 약 26조 원으로 정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와, 26조 원이라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이 사교육비라는 것이 학부모의 경제력과도 결국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또 부모 소득 격차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차이가 나니까 사교육을 못 시켜주는 부모에 대한 서운함? 원망?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하고, 이거 너무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요,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5.23배나 된다고 합니다. 와, 2~3배도 아니고 5배가 넘는 거네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이 사교육 편차가
심하고요. 대도시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 지역보다 1.3배가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건 정말 뜻깊은 건데 공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네,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AI를 활용한 교육이 어떻게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AI는요,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그리고 각 학생의 특별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학습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이나 학습 역량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 이건 그동안 사교육이 해왔던 기능인데 공교육에서 AI를 활용해서 학습을 제공해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 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너무너무 드는데요. 네네. 아니, 이런 훌륭한 법안을 어느 분이 발의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이거를 이제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닌데 네. 발의한 의원을 보다 보니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이세요. 아, 의장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법안이에요? 정말로 필요해요. 이 AI를 공교육에 활용을 하려면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당연히 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우리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짓눌린 우리 사회, 특히 학부모님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좀 틔워드리고요. 공교육도 강화되고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한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한만 늘린 게 아니라요. 와, 5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다뤄볼 법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야의 이 지방세 세제 지원이 계속되나요? 네, 농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 개발 등의 분야입니다. 이 기한이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한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한만 늘린 게 아니라요. 지방세 감면 사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어요. 네, 어떻게 확대가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실까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요,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집을 살 경우에 부동산 취득세 500만 원을 면제해 줍니다. 와, 5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 같은데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500만 원 면제해 주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요? 네.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취득세 산출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에서 50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네, 이 세금 감면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세제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확대 신설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승합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 추징 유예 기간이 현행 2년이었는데 3년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 밖에 기회발전 특구 안에 자리 잡은 창업 기업이나 비수도권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 내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법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저희 잉마법에서 준비한 선물 이벤트가 이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 정말 많이 준비했다던데요? 정말 푸짐한 선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